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원의 개념과 분산 신원의 등장 배경이라는 주제로 이제 간단하게 발표를 할 이제 불파스 이혜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대부분 현재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이쪽 공부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두 이제 자기 주권 신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자기 주권이라는 말은 데이터 주권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웹3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신원이라는 이 말뜻이 우리가 약간 뭔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원이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기 때문인데요. 신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도 이제 동음의어가 먼저 나오는 거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체 이 신원이 뭐길래 자기 주권과 연결되면서 조금 대두가 되는 걸까요? 신원은 이제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인데요.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식별하게 하는 뭐 얼굴 생김새라든지 나이, 이름 같은 거를 이제 신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별자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나 사물의 바코드 넘버가 이제 식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원은 이제 사회에서 삶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기본 권리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신원이 없게 되면은 사실상 경제 활동에서 이제 배제가 되는 경우도 이제 많고, 저희가 뭐 외국에 나가면 뭐 계좌 개설이나 통신사 가입처럼 기본적인 활동하기 어려웠던 거를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신원은 왜 생겨나게 된 걸까요? 이제 옛날에는 신원을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동 범위가 좁고 직접 얼굴을 마주 보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맺는 인간관계가 이제 같은 바운더리였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 이름은 물려받을 땅이나 칭호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중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 남자의 한 90% 정도가 뭐 찰스, 에드워드, 헨리 뭐 이런 걸로 한 7개 정도의 이름으로 불렸을 정도로 이 신화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앨런 스콧의 정치사회학의 새로운 비판적 글이라는 글에 따르면 성이 부각되게 된 거는 15세기부터라고 합니다.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이제 원활히 걷기 위해 개개인들에게 이제 성을 부여하게 됐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개인의 신원을 관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개개인의 권력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제 관리하기 위해 개개인을 특정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분증의 역사인데요. 이제 호패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시대에 사용한 신분증이고, 즉 계급에 따라 상아나 사슴뿔, 나무 등으로 만든 호패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 모두 많이 사용하는 이제 주민등록증인데요. 오늘날 사용 중인 신분증이고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되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호패와 주민등록증의 차이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재질, 뭐 나무 상하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뭐 기록 방식이 뭐 종이에서 뭐 디지털로 바뀌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으나 신분증에 이제 기재되는 신원 정보나 활동 활용에 있어서 거의 이제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사실 뭐 통신이라던가 이동수단이나 뭐 다양한 분야에서는 혁신이 있었으나 신분증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혁신이 조금 부재했다고 이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정보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장치가 지금 그래서 많이 없는 것도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 아이디나 이제 인증서 같은 거를 살펴보면 종이나 플라스틱 등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변조에 대한 암호학적 물결성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제 신원 정보에 대한 암호화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나 인증서를 획득하는 누구나 이제 신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암호학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아이디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전자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게 이제 개발 및 이제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원을 왜 디지털화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디지털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누려야 될 다양한 뭐 서비스 접근을 쉽게 하도록 뭐 효율성,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뭐 사기 방지, 뭐 권리 보호 진전 등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신원을 디지털화해야 된다는 니즈로 이제 여러 국가들 또한 이제 디지털 신분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 11월 독일의 신분증 및 전자신원 증명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전자신분증 사용 확대와 전자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을 촉진하기 위한 신분증법 개정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고요. 미 국토안보부는 이제 2013년 12월 의회에서 통과된 리얼 아이디법의 단계별 시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자주민등록증 발표하고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하는 등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국가별로도 신원 증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신원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인데요. 네,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고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나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고유가 변경될 수 없고 중복되지 않는다. 약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속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사용자의 특징으로 이름, 나이, 주소뿐만 아니라 취미, 성격 등 이제 주인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속성들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값, 이제 나를 설명하지만 바뀔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 수단은 이제 아이디 소유권, 이제 신분증의 경우에는 보통 사진 확인해서 소유권 확인하는 그런 이제 수단 얘기하고요. 이제 발행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발행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록 발행인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증해주는 곳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신원을 대표적인 구성 요소라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원은 다양한 식별자의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물리적 신원, 전자 신원, 디지털 신원, 분산 신원 등으로 크게 한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물리적 신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졸업증명서와 같이 이제 물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저희가 이제 물리적 신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이기 때문에 이제 검증은 신원 정보와 보유자 간 유관으로 대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이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신원 증명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휴대하기 좋은 크기로 만들고 그 안에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저희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거랑 별개로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성숙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중앙형 신원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중앙에서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신원인데요. 전자신원은 전자적인 형태로 구현된 신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물리적인 신분증에 IC나 코드를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저희 이제 전자여권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 또한 이제 물리적 신원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유관 대조도 가능하고 전자정보 이런 것도 활용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신원인데요.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개인 및 그룹 사용자들 각각을 구분을 하고요. 이제 이에 따른 권한 부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인증과 로그인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보안에 이제 주의를 요하기도 하고요. 신원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성이나 저장, 삭제 같은 거를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모바일 신분증과 패스 인증 같은 것 등이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신원의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분산 신원, DID인데요. 자기주권 신원을 분산 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서 이제 실현하는 모델입니다. 신원 정보가 이제 분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DID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 백신 등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쿠브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한 분산 신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신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신원 인증에 대한 방법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전보다 나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기 주권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신원에는 이제 중앙형 신원 모델, 연합형 신원 모델, 자기 주권형 신원 모델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보는 건 이제 중앙형 신원 모델인데요. 이름에서도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중앙형 신원 모델은
정부, 기관 등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이제 식별자와 자격증명처럼 신원 증명이 중앙에서 발행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증명은 보통 뭐 정부, 기관, 제공업체를 통해서 발급이 되게 되고요. 여러 디지털 신원 모델 중 상당히 초기 형태로 사이트에 개별 계정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가입을 해야 되고 사용자가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이제 종속돼서 신원을 검증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자격증명에 대한 유효성이라던가 권한이라던가 기간 등 같은 거를 중앙 제공업체가 컨트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앙형 신원 모델을 사용하는 여러 사이트가 모두 서로 다른 보안 시스템과 정보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인지하기도 힘들고 해커로 인한 이제 피해 사례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합형 신원 모델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앙형 신원 모델의 관계성에 이제 아이디 공급자를 이제 추가한 형태예요. 그래서 중앙형 신원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이제 로그인을 살펴보면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연동된 여러 사이트에 이제 로그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스나 오픈 아이디 커넥트 같은 통합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기존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연합형 신원 모델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형태는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번거로움을 많이 줄여주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정 서비스가 만약에 서비스에 막 개인정보가 이렇게 집중되면은, 거기서 만약에 보안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일어난다면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주권형 신원 모델인데요. 요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분산에 초점을 둔 신원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이제 개인에게 재귀속을 함으로써 자기 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의 신원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본인의 신원 증명에 필요한 발급과 제출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의 식별자와 공개키를 포함하는 DID 문서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주체와 공개키를 바인딩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상에 이제 DID 문서가 저장이 되고 검증자는 스스로 이제 블록체인상에서 주체의 DID 문서를 저장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과 분산 네트워크가 이제 점점 발전됨에 따라서 이 형태도 되게 지금 최근에 활발히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용자 측면에서 이전 모델과 차이가 없게 설계가 가능하지만 더 이상 계정 기반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대부분 모바일 단말을 통해서 증명을 제출하는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원 정보를 본인이 이제 본인의 단말기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 사이트 해킹 사례에 대한 위험은 이제 상당히 줄어듭니다. 대신 저희가 뭐 핸드폰 같은 거를 분실할 경우에는 신원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이제 여전히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주권 신원 SSI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보면은 디지털 세계에서 사실 신원에 대한 주요 문제가 이제 개인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신원과 관련된 뭐 것들이 이제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넣어야 되는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이 그 조직의 관리적 편의성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조직이 개별적으로만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편의에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SI는 뭐랄까, 이제 개인적이고 좀 철학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과 나, 우리에 대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개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거, 그리고 이제 대규모 적용 및 확장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자기주권 신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SI 시장 수요 요인인데요. 최근에 이제 SSI 관련한 뭐 발표도 조금 많아지고, 어, 관심도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이런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뭐 다양한 요인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효율성 및 고객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약간 보안, 그리고 뭐 비용 절감, 뭐 편의성 같은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기업과 정부나 뭐 대학 입장에서 뭐 데이터 보안을 개선하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규정을 뭐 준수하면서 이제 비용 절감하고 고객에게 뭐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 분야가 조금 도움이 돼서 뭔가 수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감시 경제 저항인데요.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일부 기업들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전술에 대한 이제 반발 중에 하나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광고인데 이제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개인과 뭐 개인 데이터 유통업체 그리고 또 새로운 물결을 원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동력으로 SSI 시장이 성장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인 주권 운동인데요. 자신의 삶과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SI 시장 요인을 설명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의 목표가 분산 화폐를 이제 지향한 것처럼 이제 분산 신원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분산화를 극대화하는 SSI 아키텍처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동일한 철학을 디지털 신원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도 이제 수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는 이렇게 간단하게 SSI와 DID 초반 정말 인트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